우선 소개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현재 트렌드 같은 경우에 어, 점점 그 파인 라인의 스페이스로 가고 표면에 이제 시그널 로스, 시그널 인테그리티가 더 중요해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동도금 표면에서 표면의 거칠기가 약하면서 전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래가지고 점점 더 논해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판을 요구하는 게 이제 OEM 쪽 고객사들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아토텍에서도 점점 그런 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약품들이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소개드릴 약품 같은 경우에는 로우 에칭 약품으로 아직 논에칭은 아니지만 로우 에칭이랑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약품이니까 일단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추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현황에 대해서 이제 아토텍 로드맵과 함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점점 이제 기판 관련 분야,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은 핸드폰, 아니면 메모리,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쪽이나 네트워크 쪽 전부 다 요 근래에 되게 테크놀로지 기술이 높아지면서 되게 연간 성장률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표면에 대한 그 기판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니즈도 되게 높아지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이전에는 동도금 쪽이 더 중요했다라면 지금은 표면 처리, 표면 에칭 이런 접착 관련돼서도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다가왔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아토텍에서는 현재 이제 라인 스페이스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요거에 대응하는 접착 프로모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엣지 레이트, 엣지 뎁스 기준으로 한 0.2에서 0.4 마이크로 정도의 이제 약품을 프로모션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50나노에서 한 150나노 정도의 애칭력만 가지고 있는 그런 접착 프로모터를 어, 소개를 드리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 스페이스 10 by 10 언더에서 또 충분히 테스트를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랩 스케일이던 조금 그 아예 기판 스케일이던 다 저희 쪽 테크니컬 센터에서 검증이 된 이런 약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의 추후에는 좀 더 점점 더 한 5 by 5 이하로 가는 이 트렌드를 가짐에 따라서 아토텍에서도 아예 애칭력이 없는, 그러니까 표면에 마일드 애칭이나 아니면은 진짜 슈퍼 로우 애칭이 아예 없는 표면에 유기 코팅이나 뭐 메탈 코팅 같은 코팅만으로도 접착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진행될 아토텍에서 가지고 있는 슈퍼 로우로스, 로우 애칭 약품인 노바본드 EXS2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고객사분들이 조금 아시는 것처럼 이 ABF 전처리용이나 아니면 이제 좀 하이엔드 옥사이드 쪽 접착 프로모터가 필요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M사의 제품이 아주 독점적으로 거의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신의 개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1버전이 아닌 8401 버전과 같은 것들이 이전 레퍼런스를 대비해가지고 먼저 노바본드도 개발이 되었지만, 저희 쪽 아토텍의 노바본드도 개발이 되었지만 그쪽이 먼저 시장에 대한 기회를 얻었고 실제 고객사분들도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설비랑 대비해서 일단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노바본드 EX 같은 경우에는 라인 구성 자체가 일단 3개, 4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라인이 매우 경쟁사 대비 짧고, 그럼에 따라서 운영하는 데에 훨씬 더 코스트적으로 좀 이득이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저희 노바본드 EXS2로 처리를 하는 사진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경쟁사에서 처리를 한 사진인데, 두 가지 약품 타입 전부 다
접착 프로모터가 전부 다 실란 코팅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표면에 얼룩처럼 보이는 것처럼 좀 언유니포미티한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반해 경쟁사가 아토텍 거는 좀 유니포미티한 표면을 더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약품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약품 구성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스텝으로 본단이 4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표면에 산화막이나 이런 오염물질들을 없애기 위한 클리너 공정에 있고 아토텍에서 두 번째 단이 컨디셔너 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컨디셔너 단은 마일드 해칭이 들어가는 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컨디셔너 단에서 이제 50나노에서 150나노로 표면을 마일드하게 되게 조금만 애칭을 해주는 그런 스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린스를 한 다음에 이제 올가노 코팅이 있는 프리 코팅 단에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메탈 코팅인 실란 코팅이 들어가 있는 최종 코팅 단에 들어가게 돼서 이 프로세스가 끝내게 됩니다. 아주 이 컨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논에칭으로 바로 가면 좋겠지만 논에칭보다 조금이라도 한 50나노라도 에칭이 있게 되면은 접착력이 더 그러니까 필값 같은 경우가 더 많이 개선되는 그런 경향성을 갖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 아토텍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이제 마일드 에칭 공법을 사용해 가지고 요 약품 컨셉을 개발하였고 요걸로 인해서 메카니컬적인 결합과 케미컬적인 결합을 통해서 내열성도 잡고 필값도 더 올릴 수 있는 요런 약품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일단 마일드 애칭단이 이제 컨디셔너단에서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컨벤셔널한 애칭이랑 이번 노바본드에 가지고 있는 애칭이랑 컨셉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좀 보기 좋게 설명한 건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애칭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 높이가 우리가 보통 원하는 거는 파인 라인 앤 스페이스랑 좀 박판으로 가면서 동 도금 두께가 되게 얇아지는데 기존에 있는 많은 약품들은 전체적인 동 높이를 많이 깎아내는 전체적인 높이를 낮추면서 또 애칭을 하게 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노바본드 EXS2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마일드 애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깎는 양도 적은데 전체적인 높이는 거의 변화가 없으면서 중간에 이제 참호 형식으로 조금씩 깎아내는 그런 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보시면은 사진으로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는 이제 회로 2x2나 5x5짜리를 했을 때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 대비 왼쪽에 애칭력이 조금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 앤 스페이스가 되게 데미지를 먹고 그럼에 따라서 표면 그 회로폭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노바본드 EX-S2를 처리했을 경우에는 회로 모양도 단면 섹션을 땄을 때에도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에도 회로 모양이 무너지지 않고 애칭만 들어간 그런 경향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회로폭 감소가 없는데 표면 애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표면적 증가율도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파인 라인 앤 스페이스 그러니까 2x2나 랩 스케일 상으로는 1x1까지도 시도를 했는데 이게 회로폭에 대한 감소가 없는 것으로 실험이 되었습니다. 좀 더 큰 사진으로 보면은 이제 2x2 그리고 4x4짜리로 확인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전체적인 높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살짝살짝 까가지고 들어가는 요런 애칭을 통해서 위에 있는 ABF나 다른 이제 절연층이랑 적층이 됐을 때 이게 앵커링 효과를 좀 더 강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요 에티전 프로모터가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앞쪽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효과, 그러니까 마일드 애칭이 어떻게 접착력을 강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다면은 뒤에서는 이제 코팅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이 동판 표면이 이렇게 에칭이 된 다음에 저희는 이제 프리코팅과 실랑 코팅, 메탈 코팅을 통해서 이제 더 접착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모식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표면이 거친 동표면 위에 프리코팅과 실랑 코팅을 통해서 위에 올리고모가 형성돼 가지고 여기에 얇은 그 화학층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밑에가 저희 이제 유기층이라고 하고 위에가 이제 적층이 될 ABF라고 하면은 요 중간에 올리고머들이 매우 많이 발생돼 가지고 요 그 ABF층과 그리고 저희 밑에 있는 카파층과의 이제 화학적 결합력을 더 강화해주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컨셉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있겠지만 FTIR을 통해서 표면 두께를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FTIR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과 총 이제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템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FTIR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요 두 가지를 크로스 체크를 하여도 물론 이제 SEM을 통해서 측정을 했을 때에는 조금 어, 다른 두 가지 방법, 템이나 FTIR보다는 조금 러프한 값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저희가 FTIR이랑 셈이랑 크로스 체크를 했을 때는 두 개의 큰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FIB를 통해서 이제 표면 단면을 보신 것처럼 표면이 애칭력이 되게 트렌치하게 깎았기 때문에 거의 원래 베이스 카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러프니스만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요 위에 하얗게 한 층이 더 보이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 올가노 실랑 코팅인데 요 층도 되게 유니포미티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사진을 이어붙인 것을 보아도 되게 하얀 실란층이 되게 유니포미티하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요 두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에서 30 나노 정도로 저희가 세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께를 측정을 하다 보면은 뭐 셈으로 측정을 하나 FTIR로 측정을 하나 조금 오차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오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사이드 부위나 이게 러프니스가 꺾이는 부위 밑에 것처럼 러프니스가 되게 꺾이는 부위나 아니면 이제 좀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생길 수 있는 보이드 부위 이쪽 같은 경우가 디텍트 되면은 좀 저희가 원하는 10에서 30 정도 컨트롤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되게 유니포미티한 비교적 유니포미티한 두께가 보이는 것을 저희가 측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노바본드 EXS2에서 퍼포먼스 측면에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일단은 표면 ABF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필값, 필 스트렝스 값이 가장 중요하게 조금 처음에 피저빌리티로 확인할 때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노바본드 EXS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카니컬적인 스텝도 있고, 그러니까 애칭을 만들어주는 스텝도 있고, 코팅을 통해서 화학적인 결합을 해주는 스텝도 있고, 이 두 가지 파트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것이 더 저희 그 접착력에 영향을 주고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주는지를 알기 위해서 각각 스텝들이 있고 없고를 전부 다 측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표로 서머리 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프리코팅이 없고 있고가 있고 여기 최종 코팅은 요거는 이제 실랑 코팅입니다. 실랑 코팅도 있고 없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섹션 안에 컨디셔너로 마일드 에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또 나눠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디셔너 단에서 0.1 미크로의 에칭 레이트를 가졌을 때 아무것도 정말 처리하지 않았던 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표면에 마일드 에칭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1에서 2뉴턴 사이로 필값을 가지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프리코팅, 이제 이 프리코팅은 유기 코팅, 올가노 코팅만 들어간
코팅인데 요 프리 코팅만 했을 때에는 이제 왼쪽에 아무것도 이제 처리 안 한 것과 그리고 메카니컬적인 처리만 했을 때에 비해서 되게 필값 상승률이 되게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전에 벽층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어, 표면의 러프니스로 이제 앵커링 효과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다 올가노 코팅이 있기 때문에 요런 컨셉을 봤을 때에도 지금 이 ABF 버전으로 더 버전업이 되어도 올가노 코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접착력에는 좀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간 것이 저희가 프리코팅도 한 거에다가 실랑 코팅까지 했을 때, 요때에는 저희가 좀 크게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게 리플로우를 했을 때랑 하스트까지 진행을 했을 때, 요게 이제 전부 모든 처리를 다 했을 때에는 이런 열적 신뢰성을 이 신뢰성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페이스트런스 값이 한 6에서 한 8 가까이 근접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결과로 우선 이제 메탈 코팅이랑 올가노 코팅이 있을 경우에는 내열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필값의 상승을 주는 그런 효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ABF나 아니면 기존 다른 베이스 머티리얼을 통해서 요게 필값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온지에 대해서 표현한 자료입니다. 왼쪽 노란색 박스 같은 경우가 지금 ABF 쪽 자재를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그 외의 자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AB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경쟁사 제품도 이제 좀 자료를 받아서 보고 저희 것도 이제 타입별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했을 때 사실 조금 ABF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품별로 ABF 제품군별로 또 좀 궁합이 맞는 그런 약품들이 또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바본드 EX-S2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항상 퍼포먼스가 필값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봤을 때에도 타 경쟁사 대비 되게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일단은 그 베이스 머티리얼에 따라서 당연히 약품들의 퍼포먼스가 다 달라지기는 하지만 비교적으로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ABF에 대해서 지금 저희 광저우센터 같은 경우에서 광저우센터 같은 경우에 기판 사이즈로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필값 같은 경우가 아주 계속 내열 처리를 해도 그냥 상온으로 돼도 되게 높은 값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요즘에 비하 신뢰성에 대해서 계속 중요한 이제 고객사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비하 신뢰성 측면에서 자료를 한 페이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점점 이제 비하 크랙에 대해서 되게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비하 바텀에 있는 비하 크레바스나 아니면 뭐 저희 쪽에서는 웨지보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신뢰성 평가 자료 같은 거가 계속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노바본 DX S2로 했을 때에는 이것도 이제 물론 아까 전처럼 마일드 애칭만 하고 측정을 그 비하를 뚫은 다음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프리코팅까지만 해보고 한 다음에 뭐 실랑 코팅까지도 해보고 측정해보고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나눠서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우선적으로 마일드 애칭만 있을 때는 애칭이 50나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확실히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보신 것처럼 애칭만 했을 때에는 필값이 그렇게 큰 경향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경향을 보신 것처럼 여기 이제 비하 신뢰성에서도 50나노의 애칭이 들어간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러니까 메카니컬 애칭만 들어갔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텀에 이 경계면을 타고 크레바스가 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핑크링이나 할로우 경향성도 보면은 되게 원이 더 넓어진 그런 경향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리코팅을 하고 났을 때에는 생겼던 이제 한 23 정도, 23 미크론 정도 생겼던 크레바스가 한 4 정도 언더로 생기는 이렇게 되게 화학적, 케미컬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요 이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경향성이 되게 작아진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실랑 코팅까지 했을 때에도 위에 이제 프리 코팅 했을 때와 비슷하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비슷하게 한 4미크론 정도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딥스미어 공정을 어떤 약품을 어떤 사의 약품을 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저희 아토텍에 있는 약품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는 노바문드 EX-S2 층은 최종 프리코팅, 실랑 코팅까지 다 했을 때 그 할로우나 아니면 웨지 크랙에 대해서 영향성이 크지 않았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다양한 머티리얼들에 대한 적용 정도인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요 제품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AVF 전처리로 조금 특화돼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요게 이제 IC 서플레트 고객사분들께 많이 프로모션을 했는데 사실 이제 기존의 HDI나 MLB나 RF 쪽 요런 데도 이제 그런 제품, 그 제품군들에서 사용하는 베이스 머티리얼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퍼포먼스가 비슷하게 나는지, 아니면 외관이 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뭐 문의 사항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개발을 할 때, 다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처리된 모습을 봤을 때 조금 뭐 제품에 따라서 표면 러프니스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뭐 색상 차이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조금 기존 샤이니한 거 대비 표면이 조금 다크하게 다크 브라운 쪽으로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핑크색 브라이트하게 바뀌는 그런 처리를 볼 수가 있고 회로 쪽으로 처리를 해도 전부 색상이 이상이 없이 좀 브라이트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좀 더 진하게 다크하게 나오거나 이게 이전 대비 다 전부 다 무슨 카파 타입에 따라서 다 이상 없이 다 처리가 다 완벽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SEM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아도 표면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지금 안쪽 그 노바분드 EX-S2를 처리하면은 다 표면 거칠기는 정상적으로 되게 트렌치 형식을 띠면서 다 측정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약으로 가면은 노바본드 EX-S2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현재 전처리 시장에서 가장 독점적으로 달리고 있는 M사, 일본의 M사 거를 이제 저희가 이 시장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개발이 된 제품이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 버전인 8401 버전 이랑 저희가 이제 비슷하게 개발이 됐거나 좀 먼저 개발된 경향이 있는데 요게 실제로 지금 라인에 깔린 거는 8401이 깔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뺏어올 수 있을까 요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저희가 조금 요 제품에 대해서 모디파이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표로 살펴봐 보시면은 컴페티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정규 스탠다드적인 프로세스는 5개 스텝 거기다가 이제 표면의 좀 유니포미티 때문에 표면 최종 인핸서 단이 하나 더 붙어서 6개 스텝 이렇게 한 5개에서 6개 스텝을 가지는 데 비해서 저희는 실랑 코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가지 스텝만 처리를 하면은 표면 유니포미티에 이상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표면 유니포미티를 보시면은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SEM 사진에서도 되게 유니포미티하게 나온 것처럼 실랑 코팅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퍼포먼스적으로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컴피티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뭐 실란 두께가 좀 더 두껍거나 아니면 실란이 아예
실랑 코팅이 덜 돼 있거나 이런 조금 유니폼이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그런 경향성을 봤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일단은 뭐 동일하게 로우 해칭 경쟁사도 이제 한 100나노 정도로 로우 해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50나노에서 150나노 정도로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고 그거 그렇게 똑같은 스케일의 애칭을 하는데 대비해서 표면 이제 회로폭 감소는 정말 거의 아예 없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파 티크니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차이가 없이 저희가 할 수 있고 표면 러프니스 측면에서도 좀 더 그러니까 카파 본연의 러프니스를 좀 더 살려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표면적 증가율은 되게 비슷한 경향성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중요해지고 있는 비하의 신뢰성적으로는 일단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GL102 자재, ABF GL102 자재에 대해서 그 비하 신뢰성 테스트를 한 거였는데, 할로나 이제 핑크링 쪽으로도 봤을 때, 거의, 노바본더 EX-S2는 생기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서 경제사는 한 10미크론 정도의 할로가 보이는 것을, 관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지 보이드 같은 경우에도 단면 섹션을 해서 봤을 때 좀 더 안에 크랙이 먹어 들어가는 경향성이 저희 거는 이제 5미크론 언더로 생기는 데에 반해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샘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10미크론 정도로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쓴 내열적 신뢰성 측면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스트나 아니면 리플로우 뭐 6번, 12번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필값이나 아니면 다른 릴라이빌리티 테스트, 뭐 딜라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아무 이상 없이 전부 다 잘 이상 없이 나오는 경향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핸들링이 좋게 4가지 스텝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퍼포먼스적으로는 되게 경쟁사 대비 차이가 없지만 오히려 신뢰성 측면에는 더 우수하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이제 노바본드 EXS2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나 아니면 그라운드 쪽이나 이쪽에서 이제 섹션으로 해서 봤을 때 단면의 사이드 측면에서도 이제 사이드의 위쪽 부분 아니면 이제 아래쪽 부분, 바텀 쪽 부분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언더컷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되게 마일드한 애칭을 통해서 표면이 되게 거의 감소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과 같이 이제 위에서 단면 섹션 말고 위에서 봤을 때에도 회로폭 감소가 거의 없이 표면에 그 러프니스만 더 만들어줘서 오히려 앵커링 효과를 더 주는 그런 경향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중요한 웨지 보이드나 아니면 비하 신뢰성 측면에서도 타 경쟁사 대비 되게 우수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필값 같은 경우에도 되게 머티리얼의 종류에 상관없이 되게 우수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앞서 보여드렸고 그리고 자재 간 차이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되게 낮은 것을 보아 어떤 자재에도 일정 퍼포먼스 이상은 보여주는 그런 경향성을 갖는 것을 저희가 자신 있게 좀 소개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